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 카페라떼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이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서 2차 전지는 저는 아직까지 뭐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손이 안 나간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영상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당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1월에 2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21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실 올해 이제 저는 사실 그 4월, 5월 달부터 이제 MOM으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빠지기 시작했고 이 빠지는 모양새를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주가 랠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수출 데이터와 주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한 3개월을 더 달리더라고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제 6월 달부터는 그래, 좋아. YY로 이제 플러스니까, 그리고 4월 달은 YY로 세 자릿수 플러스니까, 뭐 그렇다고 쳐. 6월 달부터는 YY로 마이너스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달렸다는 건 저는 이제 이 진성 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가 붙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뭐 그걸 이제 시장에서 뭐 쇼커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어쨌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0월달, 11월달에 일평균 수출 데이터로 양극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주가로 이제 치면은 하한가 한 번 맞고 또 하한가 맞은 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판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출 데이터를 고려해서 YY로 지금 50% 지금 감소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저같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2023년 4월달까지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는 내년 4월달까지는 YY로 마이너스 계속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수출이 YY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는데 손이 나가나요? 저는 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MOM으로 좀 반등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살짝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다. 심지어 판가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게 QOQ로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환산을 해서 보면 QOQ로 보면 4분기 실적도 심각하게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뭐 혹시 12월 달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전고체 수입, 이 전고체 수입이 11월 달에 툭 떨어졌어요. 그 말은 제 생각에는 판가도 떨어졌는데 판가보다 지금 수출이 더 떨어졌다. 이거는 12월 달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도 그렇게 썩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탄산리튬 선물 데이터예요. 이 탄산리튬 선물 데이터는 그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탄산리튬과 관련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 중에 어떤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 중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산리튬의 선물 가격은 그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수요와 연동이 된다. 또는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에 연동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거는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그 태양광의 원가가 계속 빠지면서 그 다음에 이 어느 순간 정도 임계점이 오게 되면은 태양광의 시장이 붐업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막 추측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었는데 실제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가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빠지는 동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사의 실적들이. 이게 최대한, 만약에 뭐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 폭이 있고 엄청나게 이제 미래 성장을 가지고 있고 뭐 3년 들고 가면 좋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 같은 사람은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좀 잡히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되지 않냐. 뭐 2배, 3배 갈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탄산리튬 가격 돌아서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 꼬라지를 봤을 때 내년 4월까지는 수출 데이터 모멘텀은 없고 최소한 탄산리튬 가격은 바닥을 찝어줘야 되는데 답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차트는 거의 뭐 주식으로 치면 상패 차트예요. 탄산리튬 관련해서 코멘트가 중국에 있는 거 이거 한글로 바꾼 거거든요. 여기 이제 내용을 대충 이제 보면 탄산리튬, 중국에서도 탄산리튬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닥을 통과하는 것 같으면 야 이거 가동이 있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뭐 재고가 좀 줄어들고 그런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반대되는 코멘트. 하락이 아직 한참 더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의 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히지 않는 이상 그 2차 전지는 그냥 죽다가 살짝 오르고 죽다가 살짝 오르고 죽다가 살짝 오르고 아니 우상향하는 추세를 공략해도 모자랄 판국에 우하향하는데 살짝의 반등 노리는 주식을 그걸 왜 하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 이 전구체 판가가 있는데 이제 다결정이 이제 그 범용이니까 이 다결정의 이 판가를 보게 되면 이게 줄줄줄줄 빠지고 있거든요. 이 줄줄줄줄 빠지고 있는 시장에 암만 증설해봐야 그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설하고 뭐 내재화하고 뭐 그림은 좋은데 이 판가 빠지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기대를 했던 어떤 실적 추정이 점점 하향되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실적 추정이 하향될 수밖에 없는 섹터에서 주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경험상 잘 된 적이 잘 없어가지고 길게 보면은 이건 못하겠다. 뭐 들고 가서 뭐 수급이 몰려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건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야 이거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좀 들고 있다가 뭔가 주가 휘청이면은 후다닥 팔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들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최소한 전구체 가격도 바닥을 찍어줘야 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플레이하려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금 걱정하는 게 또 뭐냐면 단기적으로 12월 말 1월달 연말 연초에 2차 전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박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일날 나와 있는 이 코트라에서 해외 시장 뉴스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외국의 우려 단체에 대한 지침 공개가 연말까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규제가 나온다는 거는 그 규제가 나와서 전기차의 IRA 규제가 안 돼서 전기차가 그 세액공제라고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차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뭐든지 규제가 되면은 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런 거죠. 결국은 외국 우려단체에 대한 지침이 나오게 되고, 뭐 중국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등 7개 제조하는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 31개만이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무부가 FEOC 지침을 중국산 배터리 핵심 광물 부품에 엄격한 규제를 설정하면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거의 전무하다. 그 말은 이제 공급망을 바꾸고 이제 쌩 난리를 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는 결국 그 전기차 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기차 판매는 더 박살날 거다. 그럼 그 박살나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에 전기차 밸류체인이 버틸 수 있겠느냐. 거기에 양극재는 YY로 계속 4월달까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탄산리튬 가격은 줄줄 흘러내리고, 전기차 판매는 이 FEOC 지침이 한국의 어떤 전기차 밸류체인에 다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게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부러지게 되면서 내년 한 해 고생할 것 같다라는 거죠. 거기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치 이슈까지 불거져요. 내년 11월에 대선이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바이든은 밀리고 있고 트럼프는 내년 11월에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전기차 전환 폐지를 공약했고 이게 대선 이슈로 자극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에 11월에 당선인데 그 전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이 있단 말이죠. 그 전에 공약들도 나올 것이고, 그 말은 내년 4월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YOY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더라도 정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가지도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도 부러지는 데이터가 내년에 결국 나타날 것이고, 공급망이 재편되고, 그 다음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바텀을 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는 11월? 9월, 10월이라고 하는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가장 불확실할 때, 그때는 제가 2차 전지를 살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데이터나 탄산리튬 가격 줄줄 빠지고 있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 줄줄 빠지고 있고,
미국에서 바이든이 지금 밀리고 있는 데다가 대선 후보 토론회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자극되면은 여기서 결국 나오는 게 2차 전지랑 이런 쪽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트럼프는 부정적이다 하고 이 바이든이랑 반대적인 행보를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밸류 체인들이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12월에 이 FEOC 지침이 우리한테 정말 유리한 건지 아니면 불리한 건지,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배터리 때문에 결국 전기차 보조금을, 그러니까 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진다면, 새로 다 재편해야 되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전기차 모델만 이제 지금 현재 31개 모델에서 전기차 모델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더 감소한다면, 결국 내년에 과연 그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FEOC 지침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확인하고 다시 고민해야 된다. 전기차가 바닥을 찍었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게 오픈을 했는데 우리한테 유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이거를 중국 애들한테 또 그렇게 중국산 배터리 핵심 광물 부품에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규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한국산 배터리, 한국에서의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은 줄줄줄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규제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모델에 대한 적용되는 개수는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내년에 전기차 모델은 올해 대비 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에 직면되어 있고, 그 리스크를 확인하는 게 올해 말이라면서요. 그 올해 말 일단 이거 확인부터 해야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탄산리튬 가격도 좀 바닥 찍어주는지 봐야죠. 그리고 트럼프랑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할 거고, 그 자신들의 정책이 이제 2차 전지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야 바닥이 나온다. 그럼 저는 이제 사실 내년 여름이나 또는 내년 가을이나 이때쯤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쯤 되면 탄산리튬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탄산리튬 가격도 좀 바탕을 찍어줄 것이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암만 좋지 않게 발표가 되더라도 YOY로는 플러스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정말 최악으로 생각하는 트럼프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1달러 주가에 다 반영되는 게 내년 가을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를 사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결국 이제 내년에는 정치 이슈가 최대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고, 탄산리튬 가격도 바텀을 찍어줘야 되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제가 봤을 때는 YY로 플러스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내년 4월은 지나야 된다, 최소한. 왜냐면 올해 4월까지가 YY로 엄청나게 좋았고, 피크아웃 한 게 올해 이제 4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평균 수출 데이터 꼬라지를 봤을 때는 내년 여름은 돼야 YY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지금 결국은 이 전기차 모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들게 되면 전기차 판매는 줄어들 거니까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저러한 불확실성들이 다 주가에 녹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를 사면 이거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다 견뎌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왜 그걸 몸으로 견뎌내요? 그냥 남들 다 털려가지고 고생할 때 그때 이제 사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물론 제 판단이 틀려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저는 뭐 딱히 2차 전지 주식들을 한 톨도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최소한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은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아마 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먼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에 대한 어떤 리스크 기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닥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일단 연말까지는 FEOC 규정이 올해 말까지 세부 내용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애들한테 타격을 안 주면 국내 배터리는 또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만약에 타격을 주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적용되는 모델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규제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확정되고 보자. 그리고 확정되더라도
정치 이슈가 또 대기를 하고 있다. 양극재 수출 데이터는 YY로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YY로 최소한 낮아지는 게 결국 내년 여름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 여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여름이나 가을쯤을 기대를 하고 있지. 지금 이제 2023년 말인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내년 여름까지 바닥까지 줄줄줄 빠지거나 또는 횡보하거나 이거 어떻게 기다려요. 인간인으로서. 저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좀 더 기다리는 게 낫다. 어차피 뭐 2배, 3배 갈 거면은 조금 비싸게 사면 어때요? 2배, 3배 간다는데. 시장 정말 좋아지면. 뭐 정말 2배, 3배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